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시장 해설의 권혁태입니다. 22년도 10월 3주차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물가지표 때문에 난리가 났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도 일단 기본적인 지표들부터 보겠습니다. 고용 지표가 되게 좋죠.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일반적인 지표가 대부분 100에서 약 110 사이라면 지금은 120 부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만큼 지금 노동시장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다시 정상으로 내려와야 서비스 부분이나 임금이나 등의 물가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뭐 내려올 수가 없죠. 없는 사람을 만들어서 뭐 클론을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로 레드북 소매 판매 보면 2년 만에 드디어 8.3%로 내려왔습니다. 연준 입장에서 보면 이제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소매 판매가 밑으로 떨어지면 지금 임금 올려달라는 곳이 한둘이 아닌데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소매 판매 쪽이 못 버텨주면 시장은 금방 침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월말로 갈수록 조금 올라가니까 감소 속도 좀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PPI는 PPI도 소폭 상승했습니다만 보시면 거의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의 값들로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 정도 수치로 해서 생산자 물가가 안정이 되면 나머지는 이제 소비자 물가도 안정으로 가기가 정부에서 컨트롤하기가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하나의 생산자 물가라는 하나의 지표도 없어요. 옛날에는 원래 상관관계도 없었죠. 이건 뭐 물론 상관관계가 있지만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네, 요즘 하도 물가가 하니까. 네, 4번 실제로 리얼어닝 소득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임금 올려달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스파이럴 이펙트라고 하는 임금 상승, 물가 상승, 다시 임금 상승, 물가 상승, 다시 임금 상승, 물가 상승. 소용돌이 치면서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죠.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뭐 이거는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요. 물가 지수 성장세가 뭐 이제 월별로 보면 좀 안정화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와 부동산 가격이 내리면서 이렇게 줄었죠. 그런데 핵심 소비자 물가,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빼면 음식료, 식량을 빼고 나서 임금과 월세, 서비스만 보면 계속 0.6이라는 0.6 곱하기 1년 12 하면 7.2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7.2%의 인플레이션이 엄청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기본적인 물가지수 상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급락을 했던 겁니다. 근데 뭐 종가는 플러스로 끝났죠. 물론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연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올라가다가 다시 일단 에너지와 부동산 때문입니다. 에너지와 부동산을 빼면 뭐 지난주에 했던 거니까 소매 판매가 문제죠. 아까 레드북 소매 판매 약 4,000개의 미국에 있는 중대형 마트 중심의 소매 판매 지표인데 핵심 소매 판매 이거는 뭐 미국 전체적인 거죠. 자동차를 제외한 게 코어 리테일 세일즈입니다. 이것도 또 마이너스에서 거의 뭐 크게 좋아지질 않습니다. 정상적이었던 시절하고 비교해 봐도 뭐 거의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는 이건 뭐 죄송합니다. 편집 실수입니다. 소매 판매도 보시면 또 변함없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있고 소매 판매는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양도 변함이 없이 줄겠죠. 당연히.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30년 담보대출 금리가 6.81입니다. 이러면 뭐 가계에는 치명적이죠. 가처분 소득이 거의 없죠. 그러면 뭐 물론 최근에 6.8%로 담보대출을 받은 분 가구 근로 노동 어떤 가구들 얘기입니다. 기존에 뭐 3%대에서 받았던 분들은 거의 지금도 유지가 되겠죠. 그분들이 지금도 계속 소매 시장에서 소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고를 보시면 재고가 문제입니다.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걸 누적으로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꽤나 많습니다. 야금 증가하죠. 소매 판매도 줄면서 재고가 증가하는 전통적인 불황 현상입니다. 네, 잠깐 뭐 어제 했던 거 복습하듯이 보면 이렇게 결국은 음봉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1분 만에 이렇게 아라라라라 갔다가 슬슬슬 올라가니까 싼 가격에 다 처분해버리자 하고 공매도 세력도 그렇고 풋매수 세력도 그렇고 선물 매도 세력도 그렇고 개별 뭐 옵션 매도자들도 그렇고 다 한꺼번에 몰린 거죠. 이제 야 지금이 털기 딱 좋다, 만기일까지 갈 필요 없다 하니까 뭐 막 올라가죠. 사실은 뭐 이 부근에서 이 지수 때 13,000, 13,500 이때에서 많이 했고 풋옵션 했지 제일 저가의 풋옵션을 매수한 게 11,500입니다. 그러니까 뭐 막 올라가죠. 종가로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보면 11,100대 부근입니다. 그러니 뭐 14,000, 13,000 이쪽 대에서 뭐 6월물이 대충 이 근처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은 누적으로 매수하는 게 이게 보통 마이너스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매도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최소한 11,500 이상에서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뭐 다 그냥 뭐 선물은 환매수 해버린 거죠. 옵션 매수자들도 다 매도해버리고 그러니까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딱 1분만 이렇게 확 다 CPI가 안 좋게 나오니까 그게 지난 목요일날 있었던 일입니다. 1분 만에 급락하고 나머지 하루 종일 올라갔습니다. 쭉. 그래서 그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죠. 이렇게 이 데이터는 미국 농무부에서 발간하는 와스드라는 리포트입니다. 토탈 그레인, 밀 이런 것들, 라이스 간 것들, 뭐 휘트 이 뒤로 쭉 보면 면도 있고 나머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농업 생산량들이 보시면 크게 올해랑 차이가 안 납니다. 2023년도가. 그래서 일단 생산량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가격이 오르는 그래서 뭐 의, 식주 이쪽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요인은 좀 없어졌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2년도와 비슷한 정도의 생산이니까요. 뭐 인플레이션은 발생하는 게 지금 뭐 서비스 임금, 월세 그리고 그런 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쪽만 좀 해결이 되면 원자재 수준에서 인플레이션이 올해만큼 급격하게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라는 게 전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부터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확 돌아설 가능성이 되게 크죠. 그리고 그게 새로운 근로자분들이 일터로 나오기 시작하는 내년 1월 이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12월 말 선물 옵션 만기일 내만여의 날 정도 되면 상당히 매수세가 몰려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전에도 항상 이런 식의 매집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하락 쪽으로 보는 시각은 이제 좀 저도 뭐 인버스 사가지고 있던 거 다 털긴 털었거든요. 크게 많이 먹진 못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터는 바람에 내려오면서 꾸준히 야금야금 샀다가 한 방에 슉 올라가 버리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다음 주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횡보 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급락 같은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년도 지표들이 슬슬 이제 그려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기초 데이터부터 나오고 해서, 그래서 10월 달부터는 거의 횡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현실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예측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그런 예측보다 최소한 3에서 6개월 한 1, 2분기 정도 빨리 움직이니까 그걸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만 사실 없으면, 이 금리만 사실 없으면 이게 지금 5를 넘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4.49, 4.5 사고 뭐 5 넘어가고 0.75하고 1 올린다고 하는데, 1 올리면 지금 얼마나 올라가는 건가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죠. 연준의 그 대변인이나 마찬가지 모 기자가 아 이거 아니네 이러고 지금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금리가 제일 우려되는 거죠. 금리가. 결국 뭐 대량 매도 쪽 승리로 끝나서, 근데 일단 매도공들이 전부 다 차익 실현을 하고 털어버렸기 때문에 네, 하락보다는 횡보 쪽이 더 가깝습니다. 다음 주는 생산성 지표, 부동산, 실업률 관련된 지표들이 나오는데, 뭐 실업률은 어차피 데이터가 굉장히 좋을 거고요. 부동산은 안 좋을 거고, 생산성이 문제죠. 노동 생산성이나 자본 생산성 뭐 이런 쪽이. 그래서 11월까지 연준 FOMC 전까지 시장은 야금야금 옆으로 흘러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등할 때마다가 지금 매도 쪽 선수들이 현금을 엄청 들고 있거든요. 어제 보여드렸지만 미결제 약정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반등할 때마다 인버스로, 아니면 금리 선물에다 몰빵을 하면, 금리 선물에다가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몰빵했으면 이게 얼마입니까? 0.4에서 이쪽 되면 0.5 한 3, 4 정도 되죠. 몇 배죠? 4.5 1000%네. 1년 전에 금리 선물 사서 2년 채권 금리 선물 사서 그냥 묻어놓고 갔으면 10배 버는데. 네, 이 부분도 뭐 통화정책 보고서 9월 자료인데 이 부분이 뭐 더 올라갔죠. 4.9 뭐 지금 4.9 넘었지 않습니까? 4.9 안 넘었네요. 4.549네. 네, 아무튼 다음 주도 횡보 조정을 예상하고 하면서 네, 마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